포천시는 8일 포천 한탄강 지질공원에서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한탄강 평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경남대 통일경제아카데미 회원, 관내 기관 단체장, 포천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현 정부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에 따른 남북 경협의 현황과 향후 전개 방향, 지자체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예, 오늘 포천시에 지금 제가 와서 앞으로 한국과 북한과의 경제 협력 문제, 또 비핵화에 관한 문제, 또 앞으로 포천시가 남북한의 경협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포럼을 열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시장님, 박윤구 시장님께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네 분이 나오셔서 앞으로 남북한의 경제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어떻게 해야만 남북한의 경제 협력이 공동의 번영의 장을 열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토론의 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포천시가 이런 취지에서 계속해서 좋은 그런 모임을 주선하셔서 앞으로 포천시가 남북한의 경협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이 시에 와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북한과 남한과의 경제 협력 문제, 비핵화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럼을 주관한 박윤국 포천시장은 우리 시가 가진 이점을 잘 살리면서 남북 간의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통일 한국시대 중심도시 포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통일 한국시대의 중심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한과 인접한 이 적정적이면서도 한반도의 기히 최고의 중심지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심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이 주제 발표에서 우리 시가 가진 특성과 이런 점들을 잘 살려나가서 남북 간의 상호 회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포럼은 경제, 외교 안보, 남북 경협 분야 전문가인 박찬영 카자흐스탄 키맵대학교 총장과 김종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정태헌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과 이계삼 포천시 부시장이 주제 발표를 한 뒤 포럼 참석자 간 자유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방찬영 총장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경험을 예로 들어 북한 경제 발전과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 현대에 나와서 남북한이 공동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부국 건설에 동시에 같이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시대가 오리라 그렇게 믿고, 김종수 정책보좌관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상생 번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역설하고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범정부적 로드맵과 정부 차원의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태헌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은 남북 경협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남북 교류 및 남북 경협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경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이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차피 북한은 대외적으로 개방이 됩니다. 대외적으로 개방이 될 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난 70년 가까이 이 북한의 중국의 경제적인 종속 관계가 유지되면서, 이거는 뭐 이 당시 자체가 뭐 일본의 이 침략을 받을 때랑 다름없는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겪고 있다는 것을 북에서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는 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쪽과 충분한 필요한 사항들을 이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이 추진력이 필요한 민간 기업이 추진하고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이 경협이 중지되는 10년 기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저들은 계속 변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거를 전달을 받고 교류가 없다 보니까 생각을 인식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을 이해하고 북에서 필요한 부분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길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계삼 부시장은 평화시대 남북 경협의 거점 도시 포천은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남과 북을 가로질러 흐르는 한탄강의 역사적 가치와 평화적 상징성을 부각시켜 우리 시가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 경협 전략들을 제안했습니다. 경기 TV뉴스 권욱입니다. 한탄강은 북측에 55km, 남측에 85km, 그리고 평강에서 발원해서 시작되는 강입니다. 포천에서는 옛날에는 철원에서는 채천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는 직탄이라고 그랬고, 연천에서 대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탄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형은 이런 지형이고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옛날 50만 년 전에 있던 자갈이, 천연 자갈이 있고, 그다음에 화산으로 인한 현무암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적 평야가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한번 알고 가야 되니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있던 원 지형은 이렇게 물이 조그맣게 절절절 흐르는 겨울이었는데, 화산이 폭발해서 현무암이 여기까지 꾹 찼습니다. 그리고 흙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물은 흘러야 되니까 흐르면서 여기 있던 현무암의 주상 전리를 허물면서 물이 흐르게 됩니다. 여기에 물이 흐르고 있고, 이 물 밑에는 자갈층이 있고 현무암이 있는 그런 형국을 갖게 되는 지형입니다. 이게 자갈, 현무암, 이 지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쪽에 충적평야가 있고요. 이 주상절리의 절벽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북측 인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철원에 있는 고석정입니다. 물이 흐를 때 이렇게 멋진 FTM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을이 되면 전설이 되고요. 겨울이 되면 겨울왕국이 됩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얼음 트레킹을 즐기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번 하고 나면 크게 반합니다. 주상절리길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현재 영천, 포천, 철원길을 85km 한탄강 좌우에 119km에 해당되는 지역에 이런 블랙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북측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에는 비둘기랑 폭포, 방금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보고 오신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 가보면 너무 신비롭고 크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2014년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하였고, 연천 포천 지역은 15년에 인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원, 연천, 포천은 힘을 합쳐서, 우리 경기도, 강원도가 힘을 합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지정을 신청하였고, 지난 7월 24일쯤에 그 주에 여기 와서 실사를 하고 가셨고요. 유네스코 전문위원들이 내년 4월에는 총회에서 지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력의 한탄강이 꿈꾸는 것은 요약하면 이 네 가지입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역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리고 남과 북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을 연결하는 옥동자로서 마치 부부싸움을 한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 때문에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연결자의 기능을 해주기는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공간이 아름답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축제의 장으로 이용되기를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는 경제적 풍요를 갖다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적인 조각공원이나 연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벨기에의 투마로우랜드 페스티벌을 우리를 모델로 삼아서 이런 축제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2014년에 36만 명이 이게 개미들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가 궁금하시죠? EDM, 일렉트로 댄스 뮤직, 그다음에 아웃월드. 인도에서 보통 댄스 뮤직을 춤추지 않습니까? 나이트클럽을 밖에서 합니다. 야외에서.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도록 좋아합니다. 비용도 비쌉니다. 1인당 68만 원, 3일권이. 너무 비싸죠. 그런데 이렇게 36만 명이 우리 한 100만 명을 맞으면 돈으로만 따지면 6,800억입니다. 한 방에. 웬만한 돈 다 나오겠죠. 네. 밤에는 이렇게 광란의 밤인데 젊은이들이 얼마나 시원할까요? 춤을 추면서 이 시원한 하늘을 보면서 춤을 추는 거죠. 음악 들으면서. 이런 모습입니다. 낮에는. 다 미쳤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우리 애는 한탄강 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홍수터에 호천에만 128만 평, 연천 천원까지 한 160만 평이 넘는 평지의 땅이 있습니다. 홍수가 올 때는 홍수 위가 올라올 수 있다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의 물이 차지 않거든요. 이런 행사하는 데 땅입니다. 예. 국유지 땅으로 있는 거죠. 사용은 자유입니다. 또는 국가정원 박람회 같은 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는 로컬 푸드 마켓을 할 수도 있고 관광의 거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한탄강 지질공원과 내금강을 연결하는 금강산 관광 해랑을 연결할 수도 있고 민간 관광 자본 제3섹터 방식으로 통해서 리조트라든가 숙박, 컨벤션, 레스토랑, 카페, 문화시설, 정원 많은 사업들을 또는 친환경 사업 아까 정태원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많은 사업들을 연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 세포동탄은 이쯤에 있는데요. 예, 위탁 목축을 할 수도 있고 위탁 친환경 농산물을 제작할 수도 있고 그쪽 농지는 아주 깨끗한 거거든요. 척박하지만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위탁할 수 있다는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이 SOC 기반이 확충된 공간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누가 할 것이냐? 한탄강 평화재단을 만들자. 평화재단을 뭐 경기도나 강원도, 연천, 포천, 철원이 만들 수도 있고 통일부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오늘의 발표의 주 제안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존도 하고 평화도 하고 축제도 하고 경제도 도와주자. 누가 했냐면 우리 포천, 연천, 철원 지방정부도 하겠지만 평화재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역적인 일뿐만 아니라 평화 정책이나 평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링커 역할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재단을 만든 것을 제안하는 프리젠트였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한 달 반 정도를 이제 북쪽 인사들을 만나고 필리핀을 만나서 그 소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 정태현 회장님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네. 저가 여기 있고요. 여기 북측 인사분들 계시고 여기 이종혁 부위원장님 계시고요. 한번 북측의 고위 인사분과 악수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너무 짧아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고요.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만 하였습니다. 여기 이 북측 대남 사업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있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었다는 말씀이고요. 이때 분위기가 어떤 말씀을 했냐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업계에 계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유람선을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라든가 또는 참기름, 들기름 또는 다른 식료품 사업, 의류 사업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같이 합시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 개량이나 농지 기반 시설 하는데 우리가 다리지니까 같이 합시다.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검토합시다.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였냐면 아니 우리가 협조해줘도 당신들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니오? 개성공단 금강산 우리가 닫은 게 아니지 않소? 관광사업 재개하자고 우리가 지금 요구했는데
남측에서 지금 못하고 있지 않소? 경제 원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귀하들은 우리가 했던 약속을 다 저버리고 지금에 와서 이런 소리 하면 나 어쩌라고. 나도 짜증나는데. 네, 이런 뉘앙스였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나한테 그래? 니네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해.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거기 있던 저만 유일한 반려였는데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좀 쌀벌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현 정부도 재개하고 싶은데 UN 제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하셔라. 관계를 회복하시고 신뢰를 쌓아야 하니까 제재하고 상관없는 한탄강 평강지역 공동 지질조사, 북측에 있는 55km 구간에 대해서 공동 지질조사를 같이 합시다. 그래서 우리 산하가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를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당신네 토양이 지금 척박한데 그 토양을 건강진단하듯이 500g만 주면 그 지역의 토양 성분을 분석하고 필요한 영양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토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유기비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도적인 사업이고 학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유엔 제재에 벗어날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눈빛이 조금 이제 환한 표정이 지어지면서 그 대답은 안 하시면 공감하는 눈빛, 끄덕이는 정도. 뭔가 지금 볼이 깊구나. 근데 정태훈 회장님한테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지금 모든 관계를 진전하지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감은 하지만 말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계속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누고 이제 맥주도 먹고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 그리고 또 정태현 회장님이나 또 사업을 해보신 분들한테 디테일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 남북 경협이 리스크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짐 로저스가 지난 5월 달에 출간한 책입니다. 지금 감명 깊게 보고 또 보고 밑줄 보면서 체크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이분 책을 좀 잠깐 1, 2년 사이의 세계 경제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는다. 미국도 경제 위기를 맞고 일본 50년이 보면 사라질 거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에는 큰 축복의 말들을 하면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거다. 뭐 너무나 잘 하시는 이야기죠. 15년도에도 나의 전 재산을 여기다 투자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980년부터 10%대를 거의 유지하면서 15%까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난 이 경제 수익을 한반도가 즐길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통일경제 2000년도의 잡지에 따른 학술지에 따른 건데 초기 개혁개방에 있어서 대만, 홍콩, 싱가포르 심지어 미국에 있는 화교들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투자의 80% 내외를 그분들이 초창기일수록 비율이 높고 후로 갈수록 비율이 줄어드는데요. 왜냐하면 투자의 규모가 커지니까. 근데 이분들이 큰 돈을 벌었어요. 이 투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조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어요. 일석이조죠. 너무나 좋은 일을 했는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중국 언어가 있고 역사 문화를 공유하고 공포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불안한 중국이 당시 1980년대 불안한 중국이지만 투자를 해줬거든요. 지리적인 근접성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언어 측면에서 볼 때 북쪽에 조선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적이 중국이네요. 네, 이분들이 중국을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독점이 아니에요. 남한의 독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둘째, 지리적인 근접성을 생각하는데 우리도 접하고는 있는데요. 북측 입장에서 볼 때 개성이나 금강산 쪽은 아오지입니다. 평안도나 황해북도 이쪽은 북한 평양 쪽, 이쪽은 북한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개성 쪽은 우리 남한에서 이쪽 지역이 소외받듯이 개성 지역은 소외받은 지역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지역이거든요. 지리적 접근성은 접근인데 약한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사상적으로도 중국이 훨씬 유리합니다. 거기다가 남한은 또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정치적 이념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매연을 받습니다. 현대 아산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고 정몽원 회장도 어려움을 당했고요. 이런 리스크가 많은 리더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합니다. 이 통일의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 인재들은 이거 공작이라는 영화 아시죠?
음성 실존 인물이긴 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열심히 나름 일했겠지만 여하튼 감방에 갔어요. 이게 정권의 바뀜에 따라서 이런 대북 인재들이 제거되거나 흩어져 버리는 우리의 자산인데, 아까 정태환 회장님 하신 말과 똑같습니다. 북한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유지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은 디테일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오해와 불신이 쌓이는, 혼란이 쌓이는, 그것도 다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한국 기업, 결국은 남북 경협은 기업과 기업이 해야 될 것인데 정부는 도와주는 거고, 근데 이게 중국 기업은 북한에 가서 그냥 계약하면 그만인데 남한 기업은 한국 안보 당국을 거쳐야 되고 북한 안보 당국을 거쳐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 넘어 물 건너 가다가 빠져 죽거나 지쳐 죽습니다. 이런 불리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유엔 제재까지 발생해서 더 어려워져.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매일경제신문 6월 4일자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잇따라서 열리는 북한 투자 설명회. 이게 로드쇼를 우리가 뭐 투자 로스앤젤레스라든가 호주라든가 가가지고 우리 투자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북한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조선대외경제법률자문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북한의 법률 규정, 의대 정책, 경제개발을 소개하고, 예를 들면 심양, 해양 심층수 개발 프로젝트 등 이런 것들을 직접 설명하고, 지금은 못하지만 유엔 제재가 풀리면 계약합시다, 그때 진행합시다라는 가계약, 미리 계약을 해놓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6월 신문인데 4월에도 상하이, 선전, 베이징, 칭다오 이런 데서 계속 이런 걸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에 와서는 안 해주잖아요.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 리스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땅들, 괜찮은 프로젝트들은 야금야금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 미국, 러시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남한 내부는 더 복잡합니다. 이게 북한 혐오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일본의 문제를 남북 경협으로 극복하자는 말씀을 하는데 나쁜 말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밥 리스크. 이게 뭐 기업들은 북한 인민들을 또는 북한 동포나 북한의 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싸게만 어떻게 한번 해먹을 생각만 합니다. 개성공단은 너무나 저렴하게만 퍼주기만 했던 정책이거든요. 북한을 고려하지 않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그 인기 영합 쪽에 나 한번 북한이랑 우리 일했다, 퍼주기 한번 일회성 행사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는 뭐 종교단체나 봉사단체는 무책임하게 뭐 거짓 약속해가지고 일단 가고 가서 큰소리 쳐놓고는 빵꾸 내고 갔다 오면 또 허세를 떨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일회성이어서 북한의 불신만 자꾸 쌓이게 되는, 이것도 큰 리스크로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심각하죠? 네,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다른 나라, 다른 주변국들한테 이걸 비유하면, 이게 김서방의 슬픈 상황으로 비유하면 제가 이거 생각한 건데요. 김서방 한국 사람이죠. 김서방은 옛날에 옥경이랑 결혼을 했었습니다. 근데 옥경이랑 이혼을 했어요. 근데 둘 사이에는 아이가 넷이 있는데 내가 둘을 데리고 있고 이쪽에 둘을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둘 사이에는 산도 있고 강도 있어요. 멀리 떨어졌습니다. 크게 싸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나를 자꾸 미워라 합니다. 사실은 미워한 건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삐져 있다 그런 거죠. 예, 미운 건 아니죠. 나 화났어. 이런 형국인데 옆에 바로 왕서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위하거나 이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여자 가지고 있는 이 땅, 이 재산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거나 재혼을 한다면 이 아이들을 잘 키워줄 생각을 안 하고 노예처럼 부려먹을 것 같아요. 예. 이 땅만 어떻게 헤쳐먹으면 다시 또 이 여자를 버릴 거거나 고생만 시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왕서방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옆에 이방업부도 있고 낙하손해도 있고 스미스도 있고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나도 지금 당장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결혼을 해가지고 새 아내가 있습니다. 새 아내와의 또 새로운 자식들도 있어서 함부로 내가 돈을 주지도 못하고 가서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딱 맞아떨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이게 산 넘어 산, 그리고 조선족이 다리를 놔주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때 이런 산 넘어 산들은 없애주고 한국 기업에게는 북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주고 인적 네트워크도 만들어주고 대화 창구, 현실적인 신뢰를 회복해줌으로써 이러한 어드밴티지를 극복하고 훨씬 더 좋은 어드밴티지를 제공해주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 광역정부, 통일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것이 주제입니다. 예. 결국 대화 창구를 정부는 결국은 경협에서는 조력자에 불과한 것이고 한국 기업이나 자본가, 북한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을 시켜주는데 경기도 통일부, 강원도, 우경협, 마태협 많은 그 민간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힘을 합쳐가지고 관계기관들 우리 북한 연구 포럼이나 키맵 대학교도 도와주시고 북동연구소 저희들이 아는 유네스코 세텀이 많은 분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링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탄강 평화 포럼, 아까 포럼이나 한탄강 평화 재단 이런 평화 포럼이 일단은 대화의 창구를 아까 정태훈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요. 힘을 합쳐서 이런 정보의 소통의 창구를 어떻게든 많이 만들어서 현실적인 정보 그리고 북한 연구 포럼 이런 곳에서는 더 진화된 학술적인 연구 이런 초계적인 것을 진행을 시켜서 시작을 하고 지금 인터넷 회의도 좀 국제적으로 사업가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들이 좀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줌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해서 더욱 진화되면 평화재단 이게 누가 만들지 모르겠는데 경기도가 만들기를 일단은 지난번에 제안했는데 오늘 김용수 정책보좌관님이 오셨으니까 통일부에서도 만들어 주십사를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드시겠다고. 맞죠? 아니라고. 비슷한 거 아무튼 이름을 달라도 비슷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좀 더 센 기관에서 이 기능을 좀 해주십사. 그러면 우리도 다 힘을 합쳐서 경기도나 포천에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 평화재단 속에서 힘을 합쳐서 그 기능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관계자들이 기관들이 참여하면 아까 그 리스크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UN 제재가 배제되는 아이템들 예를 들면 한탄강이나 농업협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핑계로 만남을 많이 만들고 북측과의 트러스트를 신뢰를 만들고 그래서 경제 투자 협상만 가는 게 아니라 계약까지 계약까지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문이 열리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책에서는 이분이 대놓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는 관광과 농업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근데 관광은 외국 사람이 오는 것도 보다는 대부분은 한국 사람, 수도권 사람일 거랍니다. 짐 로저스는 대한항공을 주식 투자를 했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경원 쪽의 도로나 철도, 아까 우리 김정수 정책보좌관님이 경원 도로, 철도 연결한다고 했는데 도로 이야기는 아직 안 하시더라고요. 도로 이야기, 예를 들면 이게 경원 철도입니다. 이야기 됐던 경원 철도고요. 금강산 선도 있습니다. 금강산 이쪽 동해선이나 경의선보다는 이게 훨씬 더 관광에 그 큰 역할을 할 것 같은 노선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는 구리 포천은 진행되고 있고요. 세종 포천이 구리 포천은 완료되어 있고 세종 포천은 22년까지 진행될 거고 그다음에 포천에서 원산까지 이 고속도로가 열리면 아까 말한 그런 개별 사업들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서들이 이런 투자 계약서들이 한 장, 두 장, 10장, 100장, 1000장 쌓이면 우리 국가 당국에서도 또는 북한 당국에서도 이 고속도로 열릴 이유가 커지지 않습니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 계약서를 만들어서 해달라고 하자고 주장하면 철도든 고속도로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TSR, 트랜스 시베리아 레일로드도 열리고 유라시아 철도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호텔 컨벤션 기능, 아까 축제의 장이라든가 또는 물류단지라든가 전력, 공항, 철도, 도로 이런 SOC 기반이 확충되고 이 지역사들은 이 경원
지역사회는 큰 번영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한탄강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이 포럼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한탄강 보고 싶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 한탄강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잘생긴 기가 막힌 그 옥동자인 것 같습니다. 이 옥동자 보고 또 보고 싶잖아요. 이건 한탄강의 이름으로 평화 포럼을 열어나가고 신뢰와 지식을 쌓고 또 평화재단을 만들어서 남북경협의 개혁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남북경협을 앞당기자, 이런 내용이 저의 결론입니다. 지난번에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엘빈 토플러 선생님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 더 존 레논 가수지 않습니까? 이분이 했던 말도 멋있는 말이십니다. 혼자 꿈꾸는 것은 꿈에 불과하지만,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결성을 하면 큰 현실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